자, 우리 법 10조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께서는 개공사 등이 될 수 없다. 앞으로 이제 줄여서 말할 때는 개공사 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경사 등은 개공사,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임은 전체를 합쳐서 부를 때 개공사 등이라고 부릅니다. 개공사 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말을 끊어서 갑니다. 첫 번째, 결격사에 해당하시는 분은 개공사가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결격사자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17살짜리 미성년자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한정치산자가, 금치산자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해준다, 해주지 않다, 해주지 않다. 결격사자는 개공사가 될 수 없다니까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등록의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자는 등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양반이 개공사가 됐어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아서 개공사가 됐는데 어느 날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결격사에 빠졌습니다. 개공사가 결격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자는 개공사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 그분의 등록은 유지된다, 취소해야 된다. 그렇죠. 취소해야 됩니다. 개공사가, 업자가 결격사에 빠지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이 결격사에 빠졌으면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봐주고 이럴 재량의 여지가 없어요. 법인이 결격사에 빠졌다니까요. 그렇다면은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첨사에 해당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법인을 이끌어 나가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빠졌습니다. 원래는 말입니다. 법인을 이끌어 나가는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빠지면 법인 전체가 결격사에 빠진 것이 돼서 법인 전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원임원 한 사람 때문에 법인 전체 등록이 날아가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구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자를 2달 이내에 해소를 시킨다면 등록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법인 자체가 결격사에 빠지면 반드시 취소해야 돼요. 그런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빠졌다. 이때는 2달을 기다려줘요. 2달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그때는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결격사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봤더니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는 개공사는 물론 등도 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등도 될 수가 없다니까요. 소공도, 보조원도, 무한책임사원 임원도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시험과 설정을 딴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또는 떨어진 일반인이 있습니다. 보조원이 되고자 합니다.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자가 결격사에 해당하면 등도 될 수 없으므로 취직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격사에는 중개업의 종사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보조원 취직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아야 소공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소공이 되고 나서 보조원이 되고 나서 만약에 결격사에 빠졌습니다. 그때는 등이 될 수 없으니까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그만둬야 된다. 그만두셔야 돼요. 만약에 그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장님이나 회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구분합시다. 고용인이 결격사에 빠졌다. 고용인이 결격사에 빠졌습니다. 해소해야 됩니다. 2달 이내. 해소 안 하면 회사나 사장님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고용인 말고요. 직원 말고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빠졌어요. 근데 2달 내에 해소 안 했어요. 그때는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고용인인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인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몇 살입니까? 만 19세 달하지 아니한 자. 그렇죠? 첫 번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17살짜리가 16살짜리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월이 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안 됩니다. 18살짜리가 혼인했다라고 해서 계공사 등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어요. 개별법에서는 무조건 나이로만 따집니다.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라고 해서 계공사 등이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 결격사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다. 취지는 뭡니까?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소중한 국민의 재산권 유통을 담당하는 직업이에요. 따라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수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미흡하거나 모자라거나 나쁜 놈이 중개부 종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개부 종사기에 부적절한 자들을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결격사유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미성년자는 아직은 어리잖아요. 판단 능력 떨어집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 비슷한 자가 있습니다. 한정치산자가 있습니다. 또요 금치산자가 있습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셨어요. 금치산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정치산자 제도 대신에 민법이 개정돼서 무슨 제도가 도입이 됐나요? 피한정후견인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죠. 옛날 말로 한정치산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피성년후견인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예,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여기는 지속적으로 아예 결여된 사람입니다. 얘는 부족한 사람, 얘는 결여된 사람. 어떻게 해요? 법원의 개시심판에 의해서 됩니다. 그렇습니다. 벗어날 때도, 이 경우도 벗어날 때도 법원으로부터 취소 선고를 받으셔야 되겠죠. 이 경우는 종료 심판을 받아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습니다. 중개업에 종사하고자 합니다. 안 됩니다. 종사할 수 없어요.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느냐? 예컨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라고 해서 중개부 종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또는 시간이 좀 흐르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받고 5년 지나면 중개부 종사할 수 있냐? 안 된다니까요. 시간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개부 종사할 수 있냐면 그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지금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피성년, 피한정후견이 됐으니까 벗어날 때도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치셔야 돼요. 법원으로부터 취소 선고를 받거나 또는요 종료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벗어난 거니까 이때는 몇 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즉시 중개부 종사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야만 합니다. 종료 심판을 받든가 취소 선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줄여서 파산자라고 부릅니다. 예? 법원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직 복권을 받지 아니한 자, 파산자라고 합니다. 결격사유자입니다. 자, 이 자가 중개부 종사할 수 있느냐? 없다니까요. 예? 지금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중개부 종사하면 안 되겠죠. 사고 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중개부 종사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종사하느냐? 돈 갚았다고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파산자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니까 복권을 받아야 중개부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복권을 받으려면 이 복권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대표적인 방법은 면책 결정을 받아서 복권을 받으셔야 돼요. 여타 복권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복권을 받으셔야 됩니다. 단지 돈 갚았다고 해서 중개부 종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복권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복권 받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인입니다. 몇 년 가는 게 아니고 즉시 중개부 종사할 수 있다. 복권 받으셨으면.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됐나요? 금고 이상의 실형에 선고받고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교도소 갔어요.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됐습니다.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 됐어요.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네 번째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번째 보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으셨어요. 아하, 그러셨네요. 그리고 집행이 종료가 됐어요. 또는 면제가 되고요. 몇 년이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아하, 집행이 종료가 됐거나 면제가 됐어도 바로 중개부 종사한다. 3년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먼저 끊어갑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럼 금고 이상 그러면 사형, 징역, 금고입니다. 우리 형법에 의하면 센 순서로 따지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까지 9개의 형벌이 있어요. 결국 금고 이상 그러면 사형과 징역과 금고인데 사형은 돌아가실 분이니까 사실상 적용 여지가 없지요. 결국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입니다. 근데 금고는 뭐냐? 징역하고 똑같아요. 교도소 안에 가두어 놓는 형벌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교도소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정욕에 복무할 의무가 있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고형은 일을 안 시킵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똑같이 교도소 안에 가둬 놓는 형벌입니다. 실형에 선고받았고 집행이 종료가 됐어요. 징역 3년 선고받고 오늘 만기 석방됐어요.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되는 경우는 또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만기 석방으로 해서 집행이 종료가 됩니다. 만기 석방된 그날의 종료일입니다. 또 가로 열고 종료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그거는 뭘 말하냐면 가석방을 말합니다. 지금 4년 선고를 받았는데 3년 복역을 하고 잔영기 1년을 남겨놓고 가석방 되셨대요. 근데요, 가석방 되셨습니다. 겉으로는 일단 교도소 문 열고 나왔기 때문에 집행이 종료된 걸로 보입니다만 형법에서는 문 열고 나왔다고 해서 종료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를 종료 시점으로 보느냐면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잔영기를 무사히 경과했을 때 종료되는 걸로 봅니다. 자, 따라서 만기 석방된 자는 그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중개부 종사할 수 있지만 가석방된 자는 일단 잔영기를 다 채우셔야 돼요. 채우셔서 종료가 되고 그때서부터 또 몇 년? 3년. 따라서 잔영기 1년 남기고 가석방된 자는 그날로부터 1년 채우고 또 3년, 결국 4년 지나야 중개부 종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료가 됐어도 3년이 지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면제가 됐어도, 면제라는 표현을 해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면제가 됐어도 바로 종사할 수 없어요. 몇 년? 3년. 자, 그러면 면제 중에 대표적인 면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만한 면제는 딱 하나.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으로 집행이 면제가 됐다. 특사로 면제돼서 문 열고 나왔다.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아예 헷갈리니까 특사사면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특사는 3년.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5번째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5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금고 이상형입니다. 뭐를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으시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뭐다? 결격사유자입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거꾸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사유자니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자지만 기간을 벗어나면 몇 년 간다, 즉시 종사할 수 있다, 즉시. 그래서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만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유유라고 부를 겁니다. 집행유예는 뭐만 따지면 돼요? 그 유예 기간만 결격사유입니다. 집유유입니다. 참고로 집행유예라는 게 뭡니까? 자, 유예라는 말을 쓰는 게 우리 기소유예라는 말이 있고 선고유예라는 말이 있고 또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어요. 유예는 말 그대로 미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저 나쁜 놈 기소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겁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망치를 들었으면 선고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고 자체를 유예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유예는 뭐예요? 일단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형의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형 선고를 했어요. 징역 2년 하고 빵빵빵 형 선고했습니다. 형 선고가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했다, 집행을 유예했다. 징역 2년에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4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판사가 일단 징역 2년 형 선고는 했습니다만 정상을 참작합니다. 범행의 동기, 경과, 결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사회적 공헌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바로 교도소 끌고 가서 콩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몇 년 뒤로, 4년 뒤로. 그랬다가 그 유예한 이 기간을 무사히 경과를 하게 되면 형을 선고한 법률적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징역 2년을 안 살아도 되는 제도, 이게 바로 집행유예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집행유예는 제발 앞에 거 더하지 마세요. 그 유예 기간만 결격사유자입니다. 네? 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또 몇 년 지나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집행유예는 그 유예 기간만 벗어나면 즉시 중개부 종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 이런 것들은 결격사유와 무관합니다. 자, 이어서 가로 5번 보니까 이 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뭔가요? 자격이 취소된 자 몇 년간 결격사유자다? 3년간. 자, 나머지 봅시다. 나머지 6번째 보니까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사유자입니다. 특히 얘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중복이 돼요.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고 3년간은 중개부 종사 자체도 안 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7번째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만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릴 수 있어요. 자격정지 2달 받았으면 2달간 결격사유자입니다. 자, 이어서 8번째 보니까 등록이 취소된 자는 몇 년간 결격사유자다? 3년간 결격사유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입니다. 이런 말 나오죠? 그 가로 안의 표현은 뒤에 가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공부할 겁니다. 자, 취지는 뭐예요? 이중 등록하다 걸려서 등록이 취소됐다. 이중 소속하다 걸려서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보증 설정하지 않고 뭐하다 걸려서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아서 업을 하다 걸려서 등록이 취소됐다고요. 금증에다 걸려서 등록이 취소됐어요. 이런 식으로 못된 짓을 하다 걸렸으면 대가를 치릅니다. 내비둔다, 등록을 취소한다, 등록이 취소된다. 이때 등록을 취소하고 대장을 찢어버렸다. 그걸로 끝이다. 일정 기간 동안 중개부 종사할 수 없게 해야 되겠죠? 찢어버릴 뿐만 아니라 너 3년간은 중개부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퇴출. 나가라 그 말이에요. 네? 중개부 종사할 수 없어요? 업자도 못 되고 소공도 못 되고 보존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3년간은 퇴출. 자, 그래서 못된 짓으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날부터 몇 년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몇 년간요? 3년간. 그런데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삼위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박스에 보면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시험에 곧잘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망과 해산입니다. 첫 번째, 사망과 해산입니다. 사망과 해산입니다. 돌아가셨어요. 법인이 해산됐어요. 돌아가시는 순간, 해산되는 순간 효력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등록관청이 뒤늦게 김 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러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대장을 찢어버립니다. 행정상 필요성 때문에. 이때 돌아가신 당신 찢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다시 살아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예? 죽어서 그냥 대장만 찢기만 한 거라니까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다. 이런 말을 쓸 여지가 없다. 두 번째, 미달. 미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미달로 인한 등록 취소는요, 그냥 찢어버리기만 한 거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달로 등록 취소됐어도 다시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사흘 뒤에 다시 기준을 갖춰서 등록 신청해서 등록받아 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찢기만 한 거지 미달은 결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C, 결격사에 해당됐습니다. 지금 뭔가 중개부 종사기에 부적절한 상태가 됐어요. 결격사에 빠졌어요. 어떤 이유로? 그러면 내비둔다, 등록을 취소한다, 취소한다. 이때는 취소했다고 찢었다는 요식행위로 인하여 3년간 가는 게 아니고 이때는 등록 취소 원인인 그 결격사유가 해소돼야 중개부 종사할 수 있어요. 다시 사망과 해산, 미달, 결격사유. 앞 글자를 따서 삼위결이라고 할 겁니다. 삼위결. 삼위결이 원인이 돼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동물ek 4번 봅시다. 아홉 번째,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얼마든지 폐업 자체는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폐업 신고한 자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결격사유자입니다. 그렇죠? 업무정지 처분을 때렸다. 근데 폐업을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등록받았거나 다른 데 취직하면 안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잔여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입니다. 이어서 10번째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0번째,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셨어요.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인이 업무정지 예를 들어 4달을 받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법인은 4달간은 업무를 못해요. 네? 이 법인은 4달간 업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이 법인은 4달간 업무를 못해요. 그럼 업무를 못하니까 법인을 이끌어 나가고 책임을 져야 되는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이 무슨 짓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그 법인을 그만둬버립니다. 예? 그만둬버려요. 그만둬버리고 딴 데가 취직하거나 또는 그만둬버리고 독립하여 개공사가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못한다. 이때 법인을 이끌어 나가는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이 그만두고 그 기간 동안에 딴 데가 취직을 하거나 등록을 받아서 업을 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자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은 법인과 공동명체다. 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뭐다? 너는 결격사유자다. 설사 그만두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뭐다? 결격사유자다. 따라서 딴 데가 취직할 수 없다. 자, 이때 주의하실 표현은 보면 뭐라고 되냐면 처분이 가해질 당시 시점이 아니고 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네?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법인의 누구요? 무한책임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자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를 주의하실 것. 처분이 행해질 당시가 아니라 사유가 발생할 당시. 하나 더, 모두에게 결격사유의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니고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이었던 자에게만, 고용인, 직원이었던 자들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요 중개법인의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 그럼 저 6개월 동안 손가락만 빨 게 아니라 직원이었던 저는 그만두고 딴 데가 취직할 수 있다니까요. 독립해서 업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무한책임 사원 임원이었던 자들은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예, 이 법에 위반하여 그렇습니다. 이 법에 위반하여서 얼마요? 300만 원 이상의 뭐요?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이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주어진 문장에 벌금형이 나오면 꼭 밑줄 긋고 확인하셔요. 네? 징역금고가 나오면 앞에 이 법, 타법 묻지 않습니다. 타법에 위반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변호사법 위반해서 농지법에 위반해서 폭행으로 징역금고 실형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받았다, 결격사유자입니다. 네? 징역금고는요 앞에 무슨 법 위반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벌금형 선고가 됐으면 무슨 법 위반인가를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았다. 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받으셨어요. 또는 뭐 사기로 벌금형 선고받았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았다. 이런 걸로는 결격사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나오면 반드시 앞에가 이 법인가 타법인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네? 이 법, 여기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말하죠. 공인중개사법 위반 맞아요. 그럼 두 번째 금액을 확인하세요. 금액이 300만 원 이상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갖고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선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선고유예하고 선고하고는 다르죠. 선고를 받고요. 몇 년이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타법 위반 또는 과태료 처분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밑에 벌금형의 분리선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써졌죠. 48조 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할 때 불선고입니다. 우리하고 이거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하고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판사 네가 알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법 48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우리 법 49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49조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또한 뭐에도 해당하냐면 사기죄에도 해당해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되고 사기죄로 벌금형 선고가 되는데 병합해서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쳐서 벌금 400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 법에 위반해서 300 이상 벌금형 선고받았을 때 결인데 이 400이 어떻게 400이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경합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분해서 선고해야 됩니다. 400 중에 예를 들어 중개사법 위반이 300, 사기죄가 100만 원 이렇게 선고가 되면 이 법에 위반한 300만 원 이상이니까 결격사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400인데 200, 중개사법 위반 200, 또 사기죄 위반 200 이렇게 선고가 되면 중개사법 위반했어도 200만 원밖에 벌금형 선고가 되지 않으니까 결격사유자가 아니겠죠? 자, 따라서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판사들아, 법원아, 너희들이 벌금형 선고할 때는 경합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분리선고하셔야 됩니다. 네? 분리선고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법원의 무한책임사원 임원 중에 결격사유자가 있는 법인입니다. 결격사에 해당하죠. 다만 두 달 내에 해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격사유와 결격사유자와 벗어나는 것들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만 19세 달하지 아니한 자 벗어나는 방법은 없다. 세월이 가야 한다. 나이를 먹어야 한다. 혼인해도 소용없다. 동의가 있어도 소용없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입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없어요. 역시 법원의 법적 절차를 거치셔서 법원으로부터 취소 선고나 또는 종료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월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법정들이 동의가 있다고 해서 중개부정사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파산자입니다. 뭐요? 복권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만기 석방된 자 그날부터 몇 년? 3년. 가석방된 자 전용기 채우고 3년입니다. 또 면제가 됐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특별 사면된 자 특사 몇 년?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이어서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자입니다. 집행유예는 아예 외우실 때 집유유라고 외우세요. 집행유예는 오로지 유예 기간만 따집니다. 뭐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마세요. 집유유입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 3년간 결격사자입니다.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기간 중에 결격사자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자 3년간 결격사자입니다. 그런데 못된 짓으로 등록 취소됐으면 3년간 결이지만 사미결, 사망과 해산, 미달, 결격사유가 원인돼서 취소됐을 때는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한자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자입니다. 법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때 법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개공사가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그들도 결격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사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자 몇 년간?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결격사유는 등록의 요건이요.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이기도 하고 종사 요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용인이 결격사에 빠졌을 때와 법인의 사원임원이 빠졌을 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원임원이 결격사에 빠진데 해소 안 하면 법인은 등록을 취소해요. 그런데 고용인은 해소 안 해봐야 업무정지에 그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중개 업무 하도록 하겠습니다.